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6월 들어 2주차 토영마로 시행되는 6월 13일 토영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5월 1일부터 경마를 해서 5월 31일까지 경마가 시행이 됐습니다. 5월 경마는 시작과 끝이 경마로 끝이 났기 때문에 좀 길게 느껴졌죠. 경마 일자도 많고 왠지 좀 길게 느껴졌던 5월 경마와는 다르게 6월 경마는 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오늘이 6월 13일이고요. 이번 주 끝나고 나면 벌써 6월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뭐 경마 일자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6월 시작과 함께 메르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하면서 야 정말 하루하루가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아직까지도 진정 국면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느덧 6월 중순하고 2주차 경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을 시행하지 못했어요. 일요일날 저녁 때부터 우리 꼬마가 좀 아파갖고 월요일날 아침에 병원에 가고 막 이러느냐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월요일날 방송을 시행하지 못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그냥 조금 열만 나는 감기라서 정말 진짜 놀랬습니다. 진짜 놀래갖고 월요일날 오전에는 뭐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해서 월요일날 오후에는 정말 오랜만에 와이프하고 애 데리고 가까운 동네 공원에 가서 놀아도 주고, 뭐 저녁에는 꼬마가 돈가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돈가스도 먹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뭐 씻고 재우고 뭐 이렇게 뭐 그냥 하루를 조용히 지나갔어요. 식구들하고. 야, 이러다 보니까 식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정의 소중함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 저녁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진짜 경마를 잘해야겠다. 진짜 경마를 잘해야겠다. 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해야 뭐 우리 식구들, 그리고 방송을 지금 뭐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식구들, 그리고 또 식구들, 진짜 식구들까지 제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경마를 잘하는 것밖에 없겠다. 새삼스럽게 좀 느꼈던 좀 한 주였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좀 평상시에 머리가 좀 복잡하고 좀 경마 좀 안 되고 그러면은 절에 가거든요. 가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경마 좀 꼬일 때 절에 좀 가야겠어요. 절에 좀 갔다 와야겠어요. 뭐 이런 얘기 좀 몇 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쉼없이 달려오다가 지난주는 화요일날 좀 절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성남이다 보니까 남한산성에 가면 망월사라는 절이 있어요. 좀 한적한 절이거든요.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불공도 좀 오래 좀 드리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을 좀 푹 쉬었어요. 오랜만에 푹 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컨디션이요 오랜만에 좋습니다. 이 몸 컨디션도 그렇고 멘탈적인 측면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뭐라고 할까요?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컨디션? 뭐 결과물이라는 것은 뚜껑을 좀 까봐야겠지만 이번 주 출주마들의 면면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절대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다 쏟아부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월 경마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하겠고요. 오늘보다는 당연히 내일이 좋아야 합니다. 이번 주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다 있고 한쪽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느낌 좋아요. 6월에 2주차 경마인 6월 13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8번마 하트밴드가 제가 4월, 5월 걸치면서 계속해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조교량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요,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보다는 월요일날 조교를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일자가 다가오면서 날씨가 좋을 때,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는 얘기는 선선하고 컨디션의 등락포가 크지 않을 때는 마무리 조교가 강해져요. 근데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목요일날 조교를 세게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때 이렇게 좀 여름철이 오다 보면은 목요일 조교보다는 월요일날 조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다중병합을 통해서 확인됐던 그 컨디션은 아무튼 간에 이제 근래 들어서 가장 좋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가볍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8번마 하트밴드는 뭐 근간 들어서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볼 정도로 월요일날 조교가 눈에 확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이제 세 번째 기승을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4착, 3착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더구나 최근에 그 싸웠던 편성이 레이스가 빨랐던 레이스였는데, 이번에는 빠르지도 않고 게이트가 외곽에 밀려 있어서 그 점이 있었건 걱정이긴 한데, 내측권의 그 하트밴드의 전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필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하트밴드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는 않다 해서, 이번에 8번마 하트밴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강하게 볼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월에 2주차 도경마 첫 번째 레이스에서만큼은 8번마 하트밴드 요거를 좀 강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어요. 3번마 제피로스가 직전 경주 배당으로, 아주 큰 배당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의 인기도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반 입상했던 마필 역시도 인기도를 주목했던 마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배당 자체가 엄청난 배당으로 마무리됐던 그 주인공이었던 마필이 3번마 제피로스. 저는 지난번에 제피로스가 딱 입상을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당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제피로스가 그 이전까지는 특징이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 조교가 분명히 상승 요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세게 못 봤던 이유가, 그 이전의 경주에서 사실은 그 세운이를 태운 상태에서 특징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성렬이라면은 이거는 좀 지켜보고, 이번에 조교가 상승이 됐으니까 복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좀 보자라고 생각했던 마필인데, 그냥 바로 때려버리네요. 그냥 바로. 3번마 제피로스. 직전의 입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물론 이번 경주 자체가 내치권의 1번마 와일드킨, 뭐 2번마 아즐키아라는 신마도 만만치 않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볼 수는 없겠지만, 3번마 제피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승 요인을 굉장히 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치의 2번마 아즐키아가 아무래도 능력검사 때 어느 정도 확인됐던 그런 경기력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겠는데, 이거 사실 지난번에 발주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다습주로 해서 마지막 그 50m, 70m 구간에서 마필 자체가 완전히 딱 그 걸음 자체가 확 서버리는, 그러니까 걸음이 기록 자체가 마지막 그 GF 타임이 14초 4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록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도 마지막 50m, 60m 남기고는요, 거의 걸음 자체가 서서 가는 걸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번마 와일드킨이라든가 3번마 제피로스, 뭐 외곽의 윈드킨도 결코 느린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있는 경주에서의 2번마 아즐키아에 대한 인기도는 분명히 거품이 좀 있을 수 있겠고, 반면에 3번마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피로스가 직전 경주 배당으로 입상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분명히 한 번에 더 검증의 내용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교시 성장의 폭 자체는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제피로스가 한 번은 더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자, 11뒤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보통 해당 급의 그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경마방송인가, 뭐, 복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상중하로 나누는데 저는 5단계로 나눕니다. 상, 중상, 중, 중하, 하. 요쪽 5군데로 나누는데 이번 경주의 편성은 육군에서 1000m라는 그 조건을 따졌을 때 거의 최상이에요. 상위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1000m의 굉장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이번 경주에 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군에서는 1000m 단거리에서 경쟁력에 있어 모자람이 없는 마패들이 출주하는 이번 제 3경주 1번마 아르고 위즈덤, 3번마 금태풍, 4번마 플라잉킷. 자, 상당히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히나 이 3번마 금태풍 같은 경우는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기 휴양마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절대 무시 못할 수 있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탄탄함을 가지고 출주하는 마필이고, 1번마 아르고 위즈덤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문세영 기술 교체가 되면서 아주 뭐 드러내놓고 승부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 없고, 또 신마 중에서요 너는에이스라는 마필이 출주하고 있어요. 5번마 그 너는에이스, 이게 36점 마필인데 이게 좀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이게 부마는 둘째 쳐놓고 모마가 가이드북이라는 그 혈통인데 그 스피드가 상당히 혈통입니다. 이게 지금 너는에이스가 두 번째 자마예요. 첫 번째 자마가 36조에 들어가 있었던, 지금은 이제 휴양에 들어간 마필인데 리틀 브라운이라는 마필. 이게 사실은 36조 작년에 상당한 기대주였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데뷔전을 제외하고서 1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그리고 1월 두 번까지 해가지고 2승, 2차 2회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아주 땅땅한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외부 휴양이 들어가 있어요. 5번마 너는에이스. 요게 이제 그 리틀 브라운하고 형제 마필인데, 모계 형제 마필인데, 저는 솔직히 너는에이스라는 마필이 리틀 브라운이라는 마필보다 조금 더 평가가 좀 세 봅니다. 이게 지금 능력 검사 때 그 540kg였어요. 굉장히 좀 체구가 굉장히 큰 마필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체구가 큰 마필 같은 경우는 그 조개되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주폭만 크고. 근데 이 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냐면, 막연한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느낌이 달라. 이 말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현장까지는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너는에이스라는 마필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의 11번마 지상파워 역시도 1월 달에 뛰고 나서 좀 장기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 1월 달에 뛰고 나서 재검을 치르고 나와요. 약간의 주행이 좀 불량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이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준비를 했던 마필인데, 이런 거죠. 왜 여기에 나왔냐.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편성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여기 지금 1번마 아르고 위즈덤도 그렇고요, 이 정도 편성이 아니었으면 어떤 레이스에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1번마 아르고 위즈덤, 3번마 금태풍, 4번마 플라잉킨, 5번마 너는에이스, 12번마 그 지상파워까지. 사실은 2번마 소우알이라도요, 이거 지금 각지를 좀 바꾸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빡빡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전개를 그리느냐. 결국 1번마 아르고 위즈덤이 레이스를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이스 자체는 굉장히 하이페이스로 흐를 공산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세게 끝이 나느냐, 아니면은
앞선의 무너짐을 가장한 상태에서 11번마 지상파워가 다소 늦을 수는 있지만 한 타임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느냐, 요걸 보는 건데, 현장에서 일단 마필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좀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당일날 주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도 중요 배팅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마필들에 대한 배팅 포인트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10마인 5번마 너른에이스의 그 가능성도 평가를 좀 세게 하고 싶고, 11번마 지상파워가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3번마 금태풍 역시도 이게 휴양을 걸치면서 체중이 불었어요. 체중이 불면서 몰라보기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은 더 다른 평가 해서 이번 경주는 섣부르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현장에서 마필을 최종적으로 좀 보고 좀 판단하고 싶다, 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는 상위 레벨, 그야말로 아주 탄탄한 경주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함이 예상이 된다. 조심스럽고 냉정한 판단 속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최종적인 대가리 판단은 일단 현장까지 좀 보고 판단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첫 번째 노림수입니다. 이번 첫 번째 노림수예요. 제가 문자라든가 음성을 통해서 두 가지 막권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때려 막권, 승부를 보는 막권, 이제 배팅 하는 막권하고 날려 막권. 날려 막권을 5월 막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양일간 많은 날려 막권을 날렸는데 단 하나의 막권도 실패를 보지 않았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5개 막권,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뭐 10경주에 3막권까지 포함해서 총 6개 막권, 양일간에 11개죠. 11개의 날려 막권을 보내드렸는데, 역시나 다행스럽게도 정말 입상까지 이루어진 막권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4경주가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해요. 사실은 1번마 클린업 볼트가 내치권의 전개에서 사실은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57이라는 부중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 지난번 레이스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물론 거리가 줄여든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른 평가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결국은 단거리의 오글이라는 것은 급편성을 보고 나온 마필들이 또 다 나왔어요, 이번 레이스에. 그러니까 결국은 클린업 볼트가 쉽게는 못 가요. 쉽게는 못 갑니다. 직전보다 나아진 건 없고요. 외곽 쪽의 PK 캐팅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내측이 아니라 외곽에서의 전개, 물론 직전 경주 상승된 모습을 가지고 체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뛰었으면 꽤 뛰었다는데, 오히려 외곽이기 때문에 하이페이스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인기도 막권들이 불안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스가 날려 막권과 때려 막권에 대한 적절한 선택지가 좀 있다. 충분히 전반부 첫 번째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가져갑니다. 세게 가져갑니다. 승부처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해산 5군의 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막권이 3번마 선스톰, 7번마 파이어폭스, 9번마 고려사랑인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3번마 선스톰이랑 6번마 고려사랑 같은 경우는 한 놈은 승문전이에요. 그리고 두 놈 다 승문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은 4군까지, 제가 봐서는 조건 찾아 들어가면 3군까지도 고속 승군이 충분히 가능하다. 3번마 선스톰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는 바닥에서 딱
제구 뛴 말이 맞고요. 지난번에 이전째에서 나는 이런 놈이다 바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승문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 중량은 이제 최하 부중으로 빠졌고요. 52kg. 9번마 고려사랑도 뭔가에 대한 계속해서 가능성만 보여줬다가 직전 경주 나는 진짜 센 놈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 고려사랑 같은 경우는 체구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500kg인데 400kg대 중반으로 보이는 말이 있고 400kg대 중반인데 500kg로 보이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고려사랑 같은 마필이 400kg대 중반인데 그 500kg대 말이 보여주는 건 파워감이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 근육의 완성도도 상당히 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사랑은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꽤 기대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이 7번만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내측에서 선행을 나가서 까이고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치면서 우승을 거뒀어요. 근데 당시에 그 뛰었던 그 상대들이라든가 그 이번 경주의 빠르기를 봤을 때는 7번마 파이어폭스는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3번에 9번은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막권입니다. 7번마 파이어폭스를 놓고 3구의 이 막권은 현장에서 박이는 박이 날려 막권으로 선택을 해도 될 것 같다. 네, 일단은 3구가 이렇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마 하나 정도만 딱 보이는데 조교 때 뚜렷한 변화가 왔다. 그거 하나 정도만 조심하면 이건 3구가 워낙에 상승 요인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사이즈 자체가 세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봐도 되고 7번마는 날려맞고는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레이스고요. 3군이에요. 야, 3군인데 1000m야. 더구나 이 레이스는 코리안 더비에 출주를 했던 2번마 상간마마와 5번마 선봉이 출주합니다. 저는 이번제 6경주를 한 번 더 들어간다. 한 번 더 들어간다. 이번제 6경주를 한 번 더 때리겠다. 요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7뒤에 굉장히 단순한 편성이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때려 막건과 날려 막건이 서 있습니다. 두 가지 막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때려 막건과 날려 막건. 단순히 큰 대회에서 센 놈들하고 붙어서 섰기 때문에 약한 놈들과의 레이스에서는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아니한 섣부른 판단 속에 배팅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번째 6경주는 확실하게 때려 맞고온과 날려 맞고이 서 있습니다.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쉽게 가는 경주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4마리의 출주입니다. 제가 데뷔전부터 굉장히 주목했던 마피 출주입니다. 바로 10번마 커맨더커예요. 요거 데뷔전 때, 데뷔전이라 제가 데뷔전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10번마 커맨더커는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20조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조 마필들은 배대선 조교사의 그 스타일상 이 떡대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조교 스타일이라든가 마마 운영의 스타일상 막 500 몇십 킬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20조 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라요.
460kg대, 50kg대. 물론 큰 말을 사와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그 20조에서 큰 말을 사와서 재미를 봤던 경우는 백광이 좀 컸던 맛빌, 그나마 컸던 맛빌이고, 그 장축. 그러니까 20조에서는 한 번 터지면 세게 터집니다. 떡대마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 커맨더커라는 맛빌이 혈통적인 기대치도 기대치지만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20조 외산마의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데뷔전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데뷔전을 보면서 내가 본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봤어요. 이제 2전째 들어오는데 저는 굉장히 세게 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번만 세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한 4전째까지는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갈 거예요. 10번마 커맨더커. 제 처음의 생각대로 이게 20조 외산마의 미래가 될지 아니면 뭐 진짜 멍텅구가 될지는 앞으로 한 다다음 달까지는 또 봐야겠지만 저는 이번부터 바로 좀 나왔으면 해요. 솔직히 바로 그냥 진짜 능력이 그냥 바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실어드리면서 10번마 커맨더커는 진짜 20조의 미래가 됐으면 한다. 외산마 미래가 됐으면 한다. 이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이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날려맞권과 때려맞권이 분명히 서 있는 경주입니다. 14번마 더블드래곤과 3번마 슈퍼러키가 국내산 마필인데 외산마에 출마 등록을 했어요. 아마도 뭐 내측의 문세영의 브룩스라든가 뭐 5번마 구트라든가 이런 마필들하고 상당히 많은 인기도가 뭐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는데 날려맞권이 분명합니다. 3번마 슈퍼러키와 14번마 더블드래곤의 맞권도 당연히 날려맞권이고요. 제가 요거는 좀 날려맞권을 현장에서 좀 몇 개 보낼 겁니다. 배팅 안 해도 되는 맞권, 씹어도 되는 맞권들. 그리고 일단은 뭐 인기만 맷도 잘라놓으면은 배당이 크잖아요. 요거는 한 번 제가 더 들어갑니다. 어금니하면 꽉 물고 들어갑니다. 대강 뭐 아실 분도 있어요. 또 이거구나. 얘가 또 이거를 물었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또 물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또 바닥쳐서 제가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밀어붙입니다. 확고함이 있고 네가 준다 내가 준다. 네 똥이 큰지 내 똥이 큰지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퍼즐 한번 싸겠습니다. 이번 주 8경주는 큰 배당을 때려 맞권이고요. 날려 맞권도 확실히 있다. 그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8경주에 이어서 들어가는 연속적인 승부고요. 이번 제 9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요것도 역시 날려맞권하고 때려맞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거리에서는 분명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요런 마필들이 그 당일날 이빠이 팔립니다. 요 레이스는 제가 그 A급이에요. 메인 A급입니다. 그 대가리 막건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특정 말을 딱 세워놓고 요거 제외한 막걸 다 씹어. 다 날려. 쌍복으로 제대로 때립니다. 제대로 들어갑니다.
A급 메인으로 제가 이 메르스 때문에 아주 복잡한 정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번 경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A급으로 한번 메인입니다. 제대로 된 배팅입니다. 어금니 물고 제대로 한번 승부 때리고 들어가는 구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오랜만에 들어가는 A급 메인입니다.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는 경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 야, 요거 아주 8번마 대군항하고 7번마 유아이트삭스 피하느냐고 말들이 그냥 싹 빠져나갔죠. 일단 8번마 대군항과 7번마 유아이트삭스는 직전에 이제 코리안 더비를 뛰었던 마필들인데 좀 내용들이 좀 있어요. 두 마필 다. 특히나 직전 경주 8번마 대군항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당시에 제가 그 영천 에이스를 준비된 우승마로 지목해 놓고 정말 승부 한번 세게 들어갔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 10경주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 7, 8이라고 보고 있어요. 웬만하면 7, 8. 현장 이상 없으면은 웬만하면 7, 8게임이다 이거는. 일기당천 57. 57에 유아이트삭스의 51을 이긴다? 아니야. 더구나 일기당천의 전개가 외곽의 8번만 대군항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무사도 52. 아니 무사도 52가 동일부 중에 유아삭스를 이겨? 그렇다 유아이트삭스가 중거리에 검증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현장 크게 무리만 없다면은 한 방이 유력하고 그 대가리는 8번마 확실히 대군항이죠. 대군항 놓고 유아이트삭스가 거의 단통이에요. 단통 찍어 넣을 수 있고 오히려 뭐 어영부영 팔리는 말보다 배당만화 정도만 쓱 얹어놓으면 이거는 뭐 당연히 날려맞건도 있고요. 때려 날려맞건 들어가면은 뭐 적중이 뭐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3분의 경주입니다. 이번 주 11경주 같은 경우는 그 후반부에 제가 한번 욕심을 좀 마지막 승부에서 한번 때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요것도 제가 추천 경주입니다. 요것도 제가 맘먹고 한번 들어가는 추천 경주인데 제가 오르는 추천 경주도 많죠. 욕심나는 경주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만큼 욕심나는 경주도 많아서 그래요.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6번마) 콩코드를 놓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아마 현장은 봐야겠지만 현장 아마 거의 확인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현장 확인이 될 게 현장 마필 상태가 아니라 그 승부 의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저는 6번마 콩코드를 놓고 승부를 할 겁니다. 요걸 놓고 아마 제가 뭐 세게 한번 들어갈 겁니다. 해서 이번 제 11경주를 마지막 경주지만 오늘 승부처 많습니다. 후반부 들어서는 뭐 연이어서 계속해서 때리고 하는 경주들이 많은데 그만큼 욕심이 많이 나는 경마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요 경마일은 배팅을 부르는 경마일이에요. 배팅을 부르는 경마일입니다. 좀 자신있게 들어갈게요. 배팅을 부르는 경마일입니다. 맘먹고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토요 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편안하게 오세요.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려니까 토요 경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